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만성 콩팥병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그 신장이 나빠진다거나 뭐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틴이나 소변 검사 이상이 생겼을 때 만성 콩팥병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 넘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설사 생기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혈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혈류라고 생각하면 그냥 소변 색깔이 빨갛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변이 맑은 소변으로 나왔는데 혈류라고 생겼다고 하는 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소변 현미경에서만 보이는 현미경적 혈류가 생겼을 때 맑은 소변이 있긴 하지만 그럴 때 혈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 색깔이 붉게 되는 거는 유관적 혈류라고 해서 소변 그 혈류의 양이 좀 더 많아졌을 때 그렇게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변 색깔이 빨개지는 건 결핵약 중에서 리판핀이라고 하는 약을 먹었을 때 소변 색깔이 빨개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근육이 분해되는 병이 생겼을 때도 붉은 소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류를 원인을 검사해 보면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혈류가 어디서 생기느냐? 혈류라고 하는 거는 소변이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방광을 통해서 전립선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그 어느 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혈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신장에서 생길 수 있는 사구체 신염, 신우신염, 신장암이 있다거나 다낭성 신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장에 그 물혹이 생기는 건데 물혹이 아주 많이 생기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랬을 때 생길 수 있고요. IgA 신증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소변에서 혈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석이 생겼을 때도 그 혈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암이 생겼을 때도 요관암이 생겼을 때도 그 혈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에서는 방광암, 방광염, 방광결석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전립선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에서 아주 드물긴 하지만 혈류가 생길 수 있고요. 전립선 암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혈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특징적인 두 가지가 응급실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옆구리가 아파서 혈류가 있어서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왔을 땐 결석인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심한 통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방광암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방광암은 담배 피는 남자분들한테 그 혈류가 생겼을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건데 이거는 예방하는 건 담배 끊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방광암이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혈류의 원인을 검사하기 위해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을 다 검사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어디서 생기는지 일단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 검사하는 거는 신장 초음파 검사나 신장 조직 검사나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로결석이나 이런 검사는 복부 CT 같은 걸 통해서 돌이 어디에 들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방광을 검사하는 방법은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에 암이 있는지 결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암이 있다면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전립선 비대증은 뭐 항문에 손을 넣어서 검사한다거나 전립선 초음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를 검사한다는 게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검사해 봐야 되니까 뭐 그 심장 초음파, 그다음에 복부 CT, 방광 내시경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특히 나이 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검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백뇨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는데 단백뇨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장에서 단백뇨를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다 흡수하게 되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다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단백뇨가 보인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기립성 단백뇨나 일시적인 단백뇨는 한번 생겼다거나 그 오래 서 있다거나 운동을 많이 한 경우에 단백뇨가 생기기도 하는데 검사를 다시 해보면 단백뇨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 단백뇨를 걱정돼서 제일 많이 오는 거가 소변에서 거품이 생긴다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당뇨나 아니면 단백뇨가 아닌지 걱정돼서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 거품이 생긴다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단백뇨를 진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소변에서 단백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검사해야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문제 없겠고 지속적인 단백뇨는 검사할 때마다 단백질이 보이는 건데 소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신중훈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에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백질이 그 신장에서 많이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거고요. IgA 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생겼을 때도 소변에서 단백질이 보이거든요. 그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그 혈액 질환의 일종이, 혈액암의 일종이, 이런 경우에도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보였을 때 이거를 그 검사를 해서 진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뇨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세단백뇨라고 하는 건데, 미세단백뇨가 당뇨병성 신증 초기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단백뇨를 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문제를 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미세단백뇨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생겼을 때 그 진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신장 조직 검사 같은 걸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백뇨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되게 혈압약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있으니까 그런 약물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콩팥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우리 몸속에서 쌓이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있고, 수분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데, 이게 수분하고 전해질 균형이 잘 맞지 않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따라 조절을 하는데, 특히 칼륨, 칼슘, 그 다음에 인, 이런 것들이 소변에서 관리해주는 그 전해질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조혈 호르몬이 콩팥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비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콩팥에서는 필요한 물질은 배출시키지 않는데 단백질, 적혈구,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단백뇨, 혈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변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보이는데, 혈뇨가 뭐 방광이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신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혈뇨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감소하는데 이건 되게 크레아틴이라는 게 올라가는 걸로 나타날 수 있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음파 CT 검사에서 콩팥 이상 소견이 보이는데 제일 처음에 많이 보이는 건 신장이 작아진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다낭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건 어떤 병이냐면 그 유전병이에요. 그 우성으로, 상염색체 우성으로 이게 그 유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있는 집안에서는 우성으로 염색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발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소변, 신장에서 물혹이 생기는 건데 물혹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전체가 물혹으로 채워져서 결국에는 신장이 아주 커져서 신장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낭신이라고 하는 거는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진행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게 되게 가족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주나 이런 쪽에서 다낭신이 있었다면 아이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성으로 그 유전되는 거기 때문에 꼭 검사해 보기를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성 콩팥병이 왜 생기느냐를 알아보면, 과거에는 사구체 질환이라고 해서 사구체 신염이 많이 생겼었는데 현재는 당뇨병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당뇨병이 우리가 그 투석하는 지금 원인을 보면 되게 조금 진행되면 만성 콩팥병이 투석으로 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지금 투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증 신증에서 당뇨병 그 신중전 말기로 넘어가서 지금 투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뇨병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면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지금 그 좀 더 연령이 많아지면서 당뇨병을 오래 가지고 계시면 그 신증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이 현재로서는 제일 원인이 많고, 당뇨병의 원인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사구체 질환, 그다음에 고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낭성 친정이나 유전병이 있을 때도 만성 콩팥병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로가 폐쇄됐을 때도 드물긴 하지만 나타날 수 있는데, 신장 요로결석이 생겼을 때, 전립선 비대증이 생겼을 때 드물게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에 나쁜 약물을 사용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가 진통소염제가 여기 제일 앞에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관절염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진통소염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진통소염제를 계속 먹으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많다거나 오랫동안 먹게 되면 콩팥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안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콩팥에 나쁜 항생제나 항암제를 많이 사용했을 때도,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 돼서 만성 콩팥병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크리아틴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소변검사를 했더니 단백뇨가 뭐2 포지티브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관리를 잘 하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갔을 때 조금 지나면 생길 수 있는 게 붓는 게 제일 많으세요. 손발이 붓거나 붓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고혈압,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붓는 거에서 말씀드린다면, 눈두덩이가 붓는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발 신었을 때, 양말 신었을 때 서서 그 활동했을 때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안 없어지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부종이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증상은 뭐냐면 요독증이라고 하는 건데, 소변에서 단백질이 분해돼서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게 분출되지 못하면 요독증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게 생긴다면 그다음에 무력감, 구역감, 구토, 가려움증 이런 게 굉장히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 인, 칼륨 불균형이 생기면 먼저 칼슘 같은 게 생기면 근무력증이나 저림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 만약에 높게 되면 심장이 천천히 뛰거나 부정맥이 생기거나 아주 드물게는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혈이라고 하는 건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조혈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고, 빈혈이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아니라 빈혈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물 치료는 우리가 의사들한테 맡겨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걸, 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번이 저염식입니다. 근데 저염식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짜게 먹는데, 그 짜게 먹는 음식 두 가지가 뭐냐면 국하고 김치예요. 근데 국하고 김치가 없으면 사실은 밥이 맛이 없어서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국하고 김치를 먹지 말아라 하면 사실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적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염분을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지는 일이 생기고, 그게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 기능이 악화되고요.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염분 배선 능력이 없어서 그 몸속에서 그 염분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붓는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실 때는 주로 반찬에서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좋겠고, 국이나 찌개 섭취를 줄이면 좋겠고, 김치는 굉장히 짜지 않도록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에 사실은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맛있는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달고 짠 거거든요. 간이 맞지 않으면 사실 음식이 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굉장히 짜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저염식을 위해서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하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신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안 먹으면 안 돼요. 단백질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꼭 필요한 만큼은 먹으면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백질은 몸 안에서 요독이라는 노폐물을 생산하고, 이 요독은 신장을 통해서만 배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단백질 섭취를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이어트 하면서 고탄 저지라고 해서 지금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그다음에 지방이 많이 들은 걸 먹으면 심지어는 완전히 단백질만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먹었을 때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려하는 그런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먹긴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먹는 거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칼륨, 원소 기호는 K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긴 한데,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저하질 때는 칼륨이 높아지면 혈압을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데, 콩팥병이 생기면 칼륨이 잘 나가지 않아요. 칼륨이 많이 들어가면 근육이 힘이 없어지고 부정맥, 그 다음에 심정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칼륨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경련이 생겨요. 사실은 저게 부족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골프 중계 많이 보면 골프 선수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사실은 바나나거든요. 칼륨이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바나나를 많이 먹는데, 정상인 사람에는 저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어쨌거나 그렇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마음껏 먹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우리 몸속에 좋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칼륨을 우리가 해야 되면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냐면, 물속에 채소나 이런 것들을 2시간 이상 담가놓고 조리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병을 가지고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식이요법을 하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나트륨 떨어뜨려야 되고 저염식해야 되고 칼륨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잘 적응해서 잘 치료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나트륨, 이건 저염식에 관련된 얘기고요. 칼륨 제가 말씀드렸고, 크레아틴인은 우리 몸속에 신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가 콩팥이 남아있는 정상이 이 정상 범위에 들었을 때 50% 떨어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을 뿐만더러 그 다음에 검사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50% 정도 나빠져야 신장에서 비록 피검사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25% 가까이 없어져야 칼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트륨이라는 거 하는 건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암만 나빠져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싱겁게 먹는 거, 저염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지나서 크레아틴이 조금 올라가고 붓고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저염식을 시작하게 되고요.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나빠지는 일이 생기면 이제 칼륨이 높아지니까 칼륨을 떨어뜨리는 약물이 있으니까 약물 같은 걸 쓰다가 그것도 잘 안 되거나 잘 조절이 안 되면 결국에는 식사 조절을 해야 되는데, 식사 조절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채소를 식사하기 전에 2시간 동안 물속에 담아서 칼륨을 빼내고 그 다음에 조리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여기까지 천천히 나빠지다 일단 나빠지기 시작하면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찾아서 잘 이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올라가서 되게 여기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서 발견되면 신장 기능이 빨리 나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신장병의 굉장히 어려운 치료의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변에서 신장에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수분을 조절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분을 조절하는 거는 우리 소변을 수분이나 전해질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량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소변량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량을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변량이 떨어지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속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는 일은 뭐냐면 이게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차서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심부전에 빠진다거나 이런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이제 물을 안 먹게 돼요. 물을 먹지 말아야지. 소변량이 떨어지니까 물을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저 나트륨 혈증하고 탈수하고 어느 게 더 나쁘냐? 탈수가 훨씬 나쁘세요. 탈수가 생겼을 때 콩팥이 제일 빨리 나빠져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긴 한데, 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목마르거나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물을 적절하게 마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소변량이 물을 많이 먹어도 되지 않겠지만 탈수는 피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것만 피한다면 탈수는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을 많이 먹는 게 결코 콩팥이 나빠졌을 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싱겁게 먹는다고 아주 극도로 싱겁게 먹게 되면 정상적으로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저 나트륨 혈증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 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술, 담배는 지금 담배를 피게 되면 혈관의 수축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거는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단백뇨가 증가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면 만성 콩팥병의 위험성이 4.9배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콩팥병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많이 의사들이 권유하는 게 체중을 좀 줄여주십시오. 체중을 줄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체중이 많이 생기는 비만 환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위험성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비만은 콩팥 주변에 지방이 쌓여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단백뇨와도 연관이 있으세요. 우리가 비만하신 분들이 콩팥병이 생길 때 체중을 줄이면 첫 번째로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우리 신장의 부담이 감소돼서 단백뇨도 감소되고 크레아틴도 떨어지기 때문에 신장병이 만약에
발견됐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하는 게 뭐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먼저 고혈압하고 당뇨병 치료를 철저히 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칼슘, 나트륨, 칼륨, 인 이런 것들이 다 불균형이 됐을 때 그거를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약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증이 생기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약이 처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혈이 생긴다면 빈혈 주사를 처방해서 그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진행된다면 복막투석, 혈액투석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병의 꾸준한 치료는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이 만성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이니까 약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세요. 고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저혈당의 위험성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심한 운동은 아니겠지만 중등도의 운동 이상의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와서 할 일이 뭐냐면 정기적으로 단백뇨하고 신장 기능이 없는지 혈액 검사를 2, 3개월마다 되게 한번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상태가 어떤지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약만 복용하는 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콩팥으로 약물을 배설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어떤 것이 되게 약물은 그 신장하고 간을 통해서 배설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이나 간에 그 부담을 주게 되는데 불필요한 약제,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진통소염제, 항상제, 그다음에 그 CT나 MRI 검사할 때 쓰는 조영제가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미리 필요할 때만 검사를 하겠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뭐냐면 신장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생기는 거를 뭐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포기하지 않고 잘 치료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장에 나쁜 두 가지가 뭐냐면 고혈압하고 단백질이니까 고혈압, 단백질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많은 원인이 뭐냐면 현재로서는 당뇨병이 제일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당뇨병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철저하게 조절하고 그 다음에 혹시 생겼다고 하면 고혈압 철저하게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식이요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먼저 나트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염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나쁜 영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행되면 칼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채소를 물속에 넣고 식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이게 치료가 되는 병이니까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병은 아니니까 어렵긴 하지만 잘 관리해서 극복하시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